자, 일단 어제 야구보다는 야구는 사실 토론토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축구 제가 어제 극장으로 먹었죠. 어떻게 보면 또 리버풀 핸디승에 그다음에 저 뭐야 비아레알 일반승 가가지고 일단 한 두 배 정도 해서 또 맨징을 좀 했습니다. 축구로 맨징을 했는데 야구는 사실 미러키가 그렇게 옐리치의 맹활약으로 역전을 시켜줬습니다만 토론토가 이제 불펜에서 어제 세인트루이스상 불펜 헤슬리 그다음에 텍사스의 메이튼 이렇게 두 이적한 선수들이 매치 게임 터트리고 그다음에 텍사스 게임 터트리고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불펜들의 요소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경기들도 있고 좀 할 말이 좀 많은 경기들인데 한번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당분간 이제 오늘도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승무패 구매하시죠, 여러분들. 승무패 해당 경기들이던데 중요한 게 그 마지막 경기가 그 에스파뇰 대 AT 마드리드예요. 근데 그 경기도 AT가 당연히 전력이 많은 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일단 그리즈만이 최근에 멕시코 이적을 좀 하려고 하는지 지금 로스터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즈만 이적 이슈 때문에 전력에서 그리즈만이 제외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소로스도 네,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레즈 체제에서 경기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승무패 구매한다면 그건 무승부 보험 무조건 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본론 들어와서 이제 야구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좀 컵스 경기도 조금 깨르지만데 이게 걸기 좋은 경기인데 좀 깨름직한 게 이제 비 소식이 살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직성 호우가 살짝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 내리냐, 누구한테 내리냐, 그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참고하셔야 되고 디트로이트도 강수확률 약간 있습니다. 약간 경기 막판에 네,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컵스 대 피츠버그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제가 분석하면서도 역배 가능성이 있다. 컵스 방망이 그만큼 쓰레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컵스가 피크람스트롱이 영웅이자 역적이 되면서 9회에도 그렇게 안타를 주고 부상 투혼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만 도루에다가 오버런 돼가지고 네, 2루에서 아웃 당하고 무사 1루 찬스, 무사 2루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네, 기회를 무산시키면서 3대2로 컵스가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기려고 나왔던 팔렌시오였는데 저 누구야? 어 누구였더라? 호르비치였나? 톨리오였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윈스키였던 것 같은데 홈런을 맞아가지고 이제 컵스가 역전을 당했죠. 결국에 3대2로 그렇게 패배를 한 과정에서 컵스의 타선이 다행이었다라는 점이 있다라면 결국 피크람스통이 살아났다라는 거고요. 너무 암울했던 것은 그럼에도 점수가 안 왔다라는 거고 두 개 다 좀 양면성이 보였었던 어떻게 보면 컵스의 그런 경기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컵스의 타선이 바로우스의 공을 한번 못 쳤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연 바로우스의 공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구위가 괜찮아요. 97마일 정도 빠른 공에 힘이 좀 빨리 빠지는 것이 문제인데 여전히 그 슬라이더랑 그 다음에 빠른 공의 힘으로 공을 이제 때리는 게 타자들이 쉽게 칠 수 있는 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좌투수 이마나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활약 수준을 따지고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9.5점의 기준점이 나오는 게 결국 이 피츠버그의 불펜진들의 ERA가 최근의 경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츠버그가 이전에 경기를 지난 시리즈죠. 지난 시리즈의 경기를 하면서 피츠버그의 이 실점을 보신 분들은 왜 이게 9.5점이 나온지 납득을 하실 거예요. 당시에 피츠버그가 그 미러키를 상대로 3차전 5대 12로 졌고요. 2차전 0대 14로 졌고요. 1차전 1대 7로 졌고요. 그 전 시리즈의 신시내티한테 8대 14로 졌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치면은 최근 이제 5경기를 치르면서 두 자릿수 실점을 한 경기가 총 이 3경기 가까이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츠버그 불펜진들의 불안 요소 때문에 이 컵스가 위글리 필드에서 피츠버그의 투수들을 이제 터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번 시즌 내도록 위글리 필드 경기 제가
뭐 정경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순풍으로 불지 않는 경기에서 9.5점이 잡히는 경기가 오버가 나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옆으로 부는 날인데 역풍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마나가의 피홈런 억제 능력이라든지 바로우즈의 헛스윙, 휘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양팀 타자들이 9.5점의 기준점을 넘긴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에 지금 시간대로 보면은 이 웨더스닷컴 기준으로 봤을 때 위글리 필드에 오늘 경기가 2시 경기예요.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 3시 20분 경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때 5시 돼가지고 아이솔레이티드 썬더스톰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가 분명 오는데 이때 과연 막 경기 막판에 누가 수비를 하고 있고 누가 공격을 하고 있고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변수가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단 순수 이제 스탯치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도 바로우스가 제 생각입니다만 한 5이닝 선에서 1실점 이내로 1실점 2실점 이내로 끊어줘야 되고 이마나가도 비슷한 수준의 피칭을 하고 후반에 불펜 싸움에서 컵스가 지키는 승부로 경기를 잡아줘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배를 내면 안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컵스가 타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이거를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메리트가 없고 차라리 그런 경기라면 지금 타격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져 있는 컵스의 타선을 고려했을 때 오늘도 언더로 접근하기엔 기준점이 너무 해자다. 위글리 필드에서 7.5점이 이만화가 더 나오는데 7.5점이 아니라 9.5점이 나오는 것은 너무 이거를 갖다가 피츠버그를 과소평가하고 피츠버그 시카고 컵스의 타자들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시즌 성적을 보면 오늘 경기는 컵스 핸디승이에요. 그런데 최근 2주 정도 표본이랑 그 다음에 지난 3번의 시리즈, 3번의 경기 표본을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컵스도 타격에서만 득점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성도 아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피츠버그의 타선도 오히려 타격 지표만 보면 피츠버그가 더 좋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데 타격 지표에서는 피츠버그가 앞섭니다만 이마나가의 억제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비비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텍사스 진짜 할 말 많은 경기입니다. 어제도 경기 보면서 저는 됐다 싶었어요. 미러키 딱 역전하고 이거 진짜로 딱 기분 좋게 이거를 갖다 경기를 딱 보면서 3대0에서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놈들이 토론토가 그렇게 2점 따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팽팽해지는 것은 오히려 호재예요. 왜? 이게 세이브권 안으로 들어가면 홀드 세이브권 안으로 들어가면 필승조 운영이 되면서 텍사스 입장에서도 더욱더 이제 불펜 자원 자체를 더 이제 필승 전력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기준점은 8.5점으로 여유가 있었고 기준점 7.5점이었나? 기준점 여유가 있었고 3대2가 되면은 이거는 진짜로 토론토 자체도 쫓아가려고 투수를 좀 빡세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8회에 대해서 텍사스가 이렇게 도망가게 됐고 토론토가 메이턴을 털면서 보비셋의 그 안타로 그냥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커크가 어제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경기가 터져버리면서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면 토론토는 최근에 진짜로 어제 그렇게 이제 6대5로 역전승을 했음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 팀 타율이 2할 1푼밖에 안 될 만큼 타격이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텍사스의 타율이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라우어 대 코빈 좌투 대결에서 이 코빈을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클레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비셋,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타이 프란스, 그 다음에 컬크의 벌쇼까지 해가지고 가세를 하는 이 바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토론토 타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좌투수 상대로 타율 자체가 팀 타율이 2할 8푼대가 나오고 있는 토론토인데 텍사스는 오히려 2할 4푼대 수준으로 조금 더 아쉽거든요. 히가시오카랑 그 다음에 랭포드,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좌투 킬러인 듀란, 지금 11타수 8안타 수준으로 7할 7푼대까지 나와요. 타율이. 그만큼 지금 듀란이 좌투 상대로 정말 잘 치고 있긴 한데 나머지 타선에서 좀 부진하다라는 점, 그리고 라우어가 워낙
텍사스가 이 깐깐한 피칭을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오늘도 텍사스가 순수하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지금 텍사스가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르시아, 메이튼,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윈 빼고는 웬만한 애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토론토가 후반의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경기 같기도 해요. 단 저라면은 이 경기는 오늘은 진짜 이제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은 텍사스의 불펜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이 경기 또 언더가 나야 돼요. 언더 기준점 8.5점 정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땡큐 하고 이거 언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텍사스의 불펜진들이 그렇게 공략 당하는 모습을 봤고 오늘 경기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토론토가 그거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불펜진의 이제 부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도 경기를 터뜨릴 것이냐를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경기. 이게 한두 경기 표본이 절대 아니거든요. 트레이드 마감 기한이 끝나고 텍사스의 불펜진이 완전히 정립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텍사스의 불펜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연장 승부를 치렀었고 실제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텍사스의 불펜진들을 생각하면 저는 언더를 생각합니다만 배팅으로까지 가져갈 만큼의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사실 어제 경기에서 이거는 필라델피아도 썩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그 카일 슈아버의 홈런, 그 다음에 이 하퍼의 홈런, 백투백 홈런이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를 잡아갔던 것이 너무 다행이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비상입니다. 적어도 이번 시리즈만큼 이제 듀란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 것 같죠. 듀란이 어제 경기에서 그 부상을 당해서 실려 나갔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일단은 이상이 없다는 소견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만 아마 이번 시리즈까지는 회복을 위해서 조금 쓰지를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1차전에 그렇게 컬커링이 공략 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컬커링 무너지면 사실 이 필라델피아 불펜진에 완벽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불펜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버 모카가 나와가지고 긴 이닝을 던져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너무나도 오만이고 오늘 경기에서 저는 여전히 카발리의 피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얘 구위 자체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가다듬어지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자기 한 자리 차지할 만큼의 스토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오늘 타이번 워커가 결국 이 싱커볼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략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워싱턴 타격 수치가 최근 필라델피아 타격 수치를 상회합니다. 아쉬운 점은 결국 워싱턴의 불펜진인 거고 거기에서 워싱턴이 그럼 이게 9.5점이 잡혔는데 납득 가능한 것 같아요. 워싱턴은 저는 카발리가 오늘도 길게는 던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얘가 아직까지 제구가 가다듬어지지 않아 있고 몰리는 공도 많고 볼 카운트 싸움도 깁니다. 그래서 5이닝 정도 선을 생각하면 그 다음 4이닝이 또다시 위협이 되는 이 워싱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후반 득점은 필라델피아 주도 전반의 득점은 오히려 워싱턴이 조금 더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 오버로 생각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결국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워싱턴의 불펜진들이 너무 털려요. 너무 심각하게 털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역전을 도모할 만큼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핸디캡승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권장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승도 되더라도 똥줄 낼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럴 거면은 높은 기준점이지만 오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실제로 배팅으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경기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이 경기 보신 분들 제일 재밌었죠. 이제 시애틀도 타격이 터졌었고 매츠도 린도우의 두 방의 홈런을 필두로 엄청난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소토 린도어의 홈런쇼와 점수를 이제 좀 추격하는데 좀 보태긴 했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이었었죠. 헤슬리 그렇게 털려버리고 어제 타일러 루저스마저 털려버리고 시애틀의 방망이 앞에 매체 투수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맥레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데뷔전이에요. 이 친구는 실제 현재 뉴욕 매츠의 이
파밍 시스템 내에서 투수 부분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잠시만요. 네,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매치 입장에서는 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는 꽤나 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을 좀 보고 왔습니다. 공을 봤는데 96마일 정도의 싱커볼과 함께 스위퍼를 주무기로 좀 많이 사용하고 뭐 커브, 체인지업, 커터도 던지는데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그레이딩 평점을 보면 실제로 이 슬라이드의 평점만 70점대 스케일이 나오고 있고 커맨드 자체도 45점밖에 안 되고 커브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커터도 50점대에서 머무는 선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속도 제가 볼 때는 임팩트 저는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발리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커맨드적인 부분에서도 메이저리그 피안타율 관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 지금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 피안타율은 1할 때 후반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관리는 잘 되고 좋은 선수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지금 시애틀 방망이 앞에 서가지고 이거를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맨드적인 부분도 오늘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실제 지금 상대하는 로케이션을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 상대로는 굉장히 그 바깥쪽 싱커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선수이고 우타자에게 바깥쪽 스위퍼로 벗어나는 피칭을 하게 되는데 우타자 비중이 지금 시애틀의 이 라인업에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명. 정말로 라인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타 라인업이 도배가 되는 이 시애틀의 라인업이 우타자, 아로자레나 그 다음에 훌리오 로드리게스 그나마 하면 수아레즈까지 한 3명 정도 이 어느 정도 이 비중이 보시기면 아시겠죠? 66% 이상의 좌타석에 들어서게 되는 우투수가 나왔을 때의 시애틀의 라인업이란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퍼가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우는 확실히 임팩트 있는 피칭으로 이번 시즌 마운드를 지키고 10승을 달성을 했고 2경기 연속으로 삼진 9개씩 잡아내면서 지금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이미 증명이 된 선수로서 시애틀의 마운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매치가 맥레인이 오늘 길게 못 던지고 내려가게 돼버리면 불펜 운영이 꼬이게 돼요. 헤슬리랑 타일러 로저스가 이미 연투를 했고 어제 이제 스타넥이랑 뭐 이제 저 누구야 몬타스까지 쓰는 상황이 나왔는데 매치가 지금 오늘 기용을 하려면은 이제 그러면은 가렛 정도에서 부토래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한 명 더 있는데 걔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 블랙번입니다. 블랙번. 저번에 애틀랜타랑 경기했을 때 피터슨 등판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렇게 피터슨이 3이닝 만에 무너지고 가렛인가 한 명 올라온 다음에 바로 블랙번 올려가지고 5이닝을 던지게 했어요. 당시 블랙번이 5이닝 1실점으로 나름 제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털렸던 이 머나야와 굉장히 투구 패턴이 유사한 게 이 블랙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홈런에 무너지고 6개 안타 속에서 그렇게 대량 실점을 했던 이 머나야의 성적을 고려하면은 시애틀 입장에서도 후반까지 갔을 때도 저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더 만들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퍼거슨 정도만 코아르랑 퍼거슨 정도가 연투를 해서 못 나오고 나머지 선수들은 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이 패배를 하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이 패배를 하고 시애틀이 승리를 하면서 현재 지금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서 68승 55패로 휴스턴과 디비전 1위 타이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애틀은 오늘 경기 이기고 휴스턴이 또 지게 되면은 1위를 탈환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이 와카 경쟁이 아니라 디비전 우승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양 팀이 서로라면 시애틀도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치도 물론 현재 시드 유지하면서 이제 선두 잡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이제 와카 경쟁을 해갖고 이거를 신시내티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당장 지금 루키를 올려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기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애틀 쪽으로 좀 일단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랑 마이애미 어제 이거 오버도 진짜 많이 봤던 경기이고 점수가 대량은 날 줄 알았는데 마이애미가 그렇게 출루를 하면서도 계속 잘루 파티가 되면서 어제 총 9개의 안타를 때려내고도 단 1점밖에 내지 못하는 어제 그 그린몬스터를 때리는 타점 하나가 유일했었던 이 마이애미였습니다. 진짜로 심각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볼즈까지 나오다가 기회 내주고 거기에서 이제 9회에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 좀 심각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에서 이미 기울어 버렸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이 지금 이미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베이오가 퀀트리를 일단 같이 해서 압도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어제 경기에 타이트한 승부를 하면서 사실 타격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경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 많이 돼요. 다만 이제 오늘 불펜 운영에 있어서 어제 썼던 마이애미의 벤더, 바처,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이제 그 바우처까지 해가지고 필승조 운영이 좀 되었던 이 마이애미였었고 보스턴도 이제 윌슨, 미드락, 체프먼을 쓰긴 했는데 아직 자원에서 여유가 있는 쪽은 좀 보스턴이 될 것이다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에 있어서 마이애미도 분명히 무섭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치거든요. 진짜로 잘 치는데 오늘 경기에서 퀀트릴의 공에 대해서 보스의 타격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그냥 이게 샌디 알칸타라가 진짜 위력적이었어요. 99마일짜리 공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어갔었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쉽게 칠 수 없는 공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퀀트릴에 대해서 타이밍은 분명히 맞아야 될 것이고 오늘 경기 이 경기만큼은 역배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애미도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결국 상위 타선에서 이제 에드워즈, 스타워즈 그 다음에 라미레즈, 로페즈, 그 다음에 최근 맹타 치고 있는 마르시, 그 다음에 폴리까지 다 하위 타선까지 절대 쉬어갈 타선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내는 쪽이 보스턴이 되면서 지키는 싸움에서 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다음 이 배당이 맛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승부를 보러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배당 자체에서 메리트가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보스턴 승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 보스턴 승 쪽으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미러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진짜 안도하르 이 새끼는 진짜로 무시 못하는 전력이고 신시내티로 가면 안 됐고 더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얘의 가치를 좀 알아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마이크를 떨어뜨려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안드와르가 그렇게 어제도 멀티히트로 활약을 좋게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진짜로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어제 점수 내는 과정에서 미러키가 점수 내는 거 그 다음에 신시내티가 점수 내는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시내티는 이 안타 그 실질적인 타구 밸류 자체에서는 미러키에게 완패예요. 사실상 거의 안타가 거의 내야에서 땅볼성으로 나왔던 이 신시내티였었고 미러키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옐리치가 원맨쇼를 했다는 거죠. 옐리치가 어제 진짜로 미친 타격을 보여줬던 이 지표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고요. 사이클링 히트에 다가갔지만 결국 3루타보다는 홈런을 선택했던 옐리치가 4안타 5타점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잘하고 있는 플레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앤드류 본, 튀랑의 활약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리텔 프리스터 사실 어제 미러키가 이기려고 몰빵을 했거든요. 진짜로 몰빵을 했고 예상했던 대로 DL 홀이 롱릴리프로 올라가는 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투 꺼내가지고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 경기로 또 증명이 됐던 상황이었었고 양팀 모두 소호전이 이미 큰 상황에서 누가 길게 던질 수 있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선발 비중이 커지는 이번 경기에서 리텔과 프리스터는 빠당빠당한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불펜 싸움에서 이제 더 누가 소모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여전히 미러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미러키의 배당이 어제 1.52배였나 그랬었는데 오늘 또 1.57배까지 올라갔고, 해외에서도 어제 1.72배였는데 오늘 1.76배로 야금야금 미러키를 지금 이제는 끊어진다고 배당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미러키 타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와중에 오늘까지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도 신시내티가 점수를 좀 낼 수 있을 거란 데이터는 분명히 나옵니다. 과연 근데 신시내티가 리테를 꺼내가지고 미러키 타선을 막고 이거를 업셋을 일으킬 만큼의 타선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은 답이 안 서요. 왜? 불펜 싸움에서 미러키의 자원이 너무나도 지금 누가 올라와도 불안한 선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후반 싸움에서 결국 저력이 또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미러키 정배 쪽으로 접근한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볼티모어.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갈 사람 가는 거고, 가도 제가 절대 뭐라 못합니다만,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거를 갖다가 접근해가 좌투수를 상대로 이렇게 잘 친 타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휴스턴 이 똥배 이거 물고 늘어 가끔 핸디슨 가야 되는 이 경기를 가실 거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 제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어제 0이 퍼펙트를 기록할 뻔했어요. 어제 퍼펙트가 깨졌던 게 8회였습니다. 진짜로 퍼펙트 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었고, 휴스턴의 방망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지금 가르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로토와이어에는 나와 있는 건 일단 포비치예요. 그래서 오프너 전략을 보스턴이 쓰는구나라고 일단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이고, 거기에서 이제 휴스턴 타선이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포비치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비치가 저 좌투수죠. 이 좌투수기 때문에 좌투 상대 타율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휴스턴 타선이 타격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휴스턴이 그렇게 못 치는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 볼티모어가 그렇게 타격을 이제 맹타를 치면서 마이어도 그렇게 홈런을 때려버리고, 지금 건 앤더슨, 그 다음에 홀리데이, 그 다음에 요새는 잭슨까지도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렉산더의 9위로 볼티모어의 타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버로 보게 되고요. 실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차이, 국내 1.52배, 해외 1.77배, 0.25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 또 역배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는 역배를 봤습니다만 오버를 봤었죠. 저는 애틀랜타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버를 봤던 경기였는데, 이게 좀 개언더 게임이 또 되어버렸어요. 와일드랩의 나름 호투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칸티뇨가 그렇게 버틸 거라고 생각은 사실 잘 못했어요. 어제 정면 타구로 글러브가 벗겨지면서도 2루로 끝까지 맨손으로 캐치해가지고 송구하는 그 파이팅을 보여줬고, 결국 애틀랜타 타선이 뭐 좀 꼬였던 것도 있었죠. 그 아쿠냐가 갑자기 수비 방해로 아웃당하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좀 난처한 상황들이 경기를 언더 양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애틀랜타가 좀 더 불리한 입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애틀랜타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타이트한 승부를 하게 되면서 이 이글레시아스의 연투로 이제 출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불펜진이 좀 한정적이게 돼요.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최근 두 경기를 불펜들을 좀 패전 이제 그냥 필승조를 아꼈죠. 그래서 지금 클리블랜드의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엘라이트, 그 다음에 게디스 스미스가 오늘 거의 반강제적으로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코니가 6이닝만 던져줘도 이기든 지던 간에 일단 걔네들 중에 두 명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스미스 정도를 안 나오게 한다면 게디스, 엘라이트까지는 거의 반강제 등판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애틀랜타 타선이 좀 막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웬츠가 좌투수를 하는 건데 지금의 이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의 타선에는 가장 핵심 타자가 지금 호세 라미레즈죠. 호세 라미레즈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에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나올 만큼 좌투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웬츠가 지금 최근 ERA 시즌 ERA는 5점대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최근 경기 양상 보면 사실 미러키 전에 그때 비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경기도 제외하고 하면은 경기 운영에서 그렇게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웬츠가 한 5이닝 선에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코니에게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가 조금 더 공략 당하면서 또 리드를 뺏길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을 잡긴 했습니다만 거의 반반배당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저는 승패 라인에서는 접근하기에는 클리블랜드가 투수에서 오늘은 버티면서 후반 역전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 대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로렌젠의 복귀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 선발은 이제 부캐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9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커맨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표상으로도 실제로 얘가 보여주고 있는 커맨드라기보다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부터 장타 관리, 그 다음에 뭐 BABRP 수준이든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사실 가장 좀 안 좋은 건 일단은 굿이나 볼넷 개수부터 해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에서는 C급 투수입니다. C급.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이닝을 버텨주면은 일단 자기 역할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어제 살바도르 페레즈가 그렇게 맹타를 휘두르면서 또 살아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어제 이 경기를 갖다가 구별을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바도르 페레즈가 다시 식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렇게 타선을 다시 불타게 만들어 버리면은 중심 타선의 힘이 또 살아나는 캔자스시티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수비에서 정면 타구로 병살타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그 병살타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점수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불펜에서도 지금 어제 그렇게 캔자스시티가 썼던 투입한 선수들 좀 어떻게 운영할지 좀 고려를 해보면은 결국 슈레이버, 에르체그, 에스타베즈를 등판시킨 와중에 오늘 린치 기용은 반드시 필수적일 것 같고 얘들 이제 재료파까지 해가지고 다 연투를 지금 각오를 해야 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오버로 접근하는 것을 전 좀 더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요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제 뭐 디트로이트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혔던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부터 경기 터졌고요. 찰리 모튼의 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미네소타의 타선이 그냥 침묵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타선에서 이미 마이즈 대 매튜스면은 디트로이트가 쉽게 앞서 나가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의아하게 배당이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1.73, 1.79가 잡혔고요. 해외에서는 이게 초기 배당은 미네소타의 정배당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흐름이 조금 이제 정배당으로 당연히 바뀌어서 디트로이트 정배당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국내랑 해외랑 이제 배당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마이즈 대 매튜스가 나오는데 이게 반반 받을 배당인가? 라는 것은 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막판에 잠깐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 아무리 봐도 디트로이트 승 같은데 이게 배당적인 부분에서 제가 납득을 못할 만큼 디트로이트에게 좀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째립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분석적으로 볼 때는 지금 미네소타의 타선이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미네소타가 최근에 7경기 치르면서 타율이 1할 5푼 7리거든요. OPS 0.5가 깨졌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일주일 표본에 OPS 0.5 깨진 팀이 진짜 오랜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만큼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디트로이트는 오히려 타격을 조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디트로이트가 너무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반반 배당이 나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배팅을 할 수는 없었어요. 조합픽에도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배당이 반반이다?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열심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놓치는 게 있다면은 그게 이유일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조합에 활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이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언더를 가고 싶은, 오늘의 가장 언더 많이 가고 싶은 경기가 이 경기겠죠. 네임밸류 좋은 선수들 두 명이 나오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점수 굽고 그냥 언더 그냥 편안하게 먹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이 경기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결국 소니 그레이보다는 맥스 프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니 그레이는 특히 홈에서 승률 ERA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오늘 양키스 상대로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맥스 프리드는 12승 5패 2.94라는 ERA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 전반기 막판에 손가락 물집 부상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7월달에 후반기 시작하고 지금 제대로 된 피칭을 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전반기 막판 경기에서 7월 12일 경기죠. 3이닝 동안 4실점했었고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토론토한테 털리면서 5.1이닝 6실점했고 템파베이한테 6.2이닝 4실점 그리고 텍사스한테 8피안타 맞으면서 5이닝 만에 4실점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휴스턴 상대로도 5이닝 만에 4실점하면서 최근 해당 경기들의 그 8월 경기 모두 다사구 3개씩 기록하면서 제구까지 흔들리는 모습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맥스 프리드를 또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맥스 프리드에 돈을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커맨드도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피 장타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피 안타율까지도 늘어나면서 8월 달에는 피 안타율 3할 5푼 6리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냥 공개를 하자면 승패 라인에서 이미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로 세인트루이스 승에 이미 한 개 업체는 양봉을 보고 있는 한 개 업체는 이미 세인트루이스 승으로 역배 배팅을 이미 구매를 한 시그널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경기 자체를 굳이 접근을 한다면 언더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맥스 프리드가 그렇게 재고 흔들리고 빨리 내려가 버리면 사실 양키스 불펜진을 저는 어제 위버 그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믿을 만한 불펜진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양키스 불펜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소니 그레이도 안정적으로 5이닝 6이닝을 버틸 수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게 뭐 벤라이스부터 시작해갖고 치존까지 시작해가지고 타선이 그렇게 치는 양상으로 나왔다면 이 에런 저지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양키스 점수가 지금 굳어 있는 거지 이게 점수가 언제 터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할 수는 없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굳이 선택한다면 일단 언더입니다. 예. 지금 최근 8월달에 소니 그레이가 계속해서 7이닝 1자책 경기를 하면서 다저스랑 컵스를 막아냈었고 양키스도 여기에 막힐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2.5 프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2.5 프렘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씹새끼들이죠. 이것도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또 조합으로 썼던 경기가 그냥 애리조나 승이었습니다. 이거는 먹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썼던 경기인데 파트 대 고든이 나왔던 경기에서 이게 애리조나의 타선이 갑자기 좀 이렇게 막혀버리고 콜로라도에게 4대3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막판에 뭐 그 보드닉을 꺼내게 만든 것 자체는 뭐 손실을 줬다라는 것에서 오늘 경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타선이 터져줘야 되는 경기예요. 일단 돌랜더가 제구가 좀 안 좋죠 아직까지. 얘도 진짜 이번 시즌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코어스필드의 저주인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건지 커맨드가 흔들리고 홈런을 계속 맞고 이러면서 어느덧 6점대 ERA로 시즌 10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구위 자체는 정말 뛰어납니다. 100마일 던질 수 있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커브볼, 낙폭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 가지고 기대를 시즌 초반에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얘가 커맨드 흔들리고 하면은 애리조나가 당연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넬슨의 구위 자체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애리조나 마운드에서 돈은 로드리게스가 많이 받을지언정
파트보다도 로드리게스보다도 뭐 이전에 메릴 켈리가 있을 때 메릴 켈리보다 누구보다도 이 구종 가치적으로 봤을 때 밸류가 가장 좋았던 선수는 넬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직구에 있는 힘도 굉장히 임팩트가 좋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좀 그래도 애리조나가 또 이겨줘야 되지 않나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조금 애리조나 승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이 템파베이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하우저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화이트삭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정말 잘하다가 피츠버그한테 한번 놓고 나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적하고 나서 계속해서 털리면서 홈런과 볼넷과 피안타의 실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점대 ERA가 조만간에 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 오늘 상대 선발 벌렌더 템파베이가 지금 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오히려 벌렌더 상대로는 공략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역배를 받았더라고요. 얼마만큼 지금 하우저가 털릴 거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구종별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어제 라인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어제 라인업 기준으로 이 하우저의 공을 칠 수 있는 타자를 뽑아보면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이제 뭐 이정우 그 다음에 스미스 그 다음에 뭐 라모스 정도 한 3명 정도밖에 하우저의 공을 못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슈미트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죠. 그것도 손실이라고 봐야 되고 타선에서 이게 템파베이가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가 좀 난잡해지는 이유가 어제 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일도 그렇게 조기강판 당했고 루프도 조기강판 당했고 양 팀이 서로 불펜 5명씩 이제 5명 6명씩 꺼냈으면서 좀 소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 오늘 이제 몽고메리 그 다음에 그 저 누구죠? 그 앵글레트인가 걔하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걔네 둘이 무조건 써야 되고 나머지 연투해야 되는데 세이모어 3.1이는 못 던질 것 같고 이제 뭐 잭스 우세타 그 다음에 페어뱅크스 나와줘야겠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워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븐스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불펜 운영에 있어서는 더 안 좋지 않나.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썼던 불펜들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불펜진에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워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어제 뭐 털렸던 세이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펜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피안타율이 지난 15일 동안에 3할이 넘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불펜 의존도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후반에 최근 타격 수치까지도 이제 템파베이는 상승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미네소타가 1할 5푼 7리였죠. 클리블랜드가 1할 9푼 9리고 그 위에 샌프란시스코가 2할 3푼대로 리그 28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타율 떨어지고 슬러그가 0.3이 안 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오락가파크에 바람이 부는데도 슬러그가 0.3이 안 되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팀타율 2할 5푼 7리까지 올리면서 장타율도 0.457 오라클파크 더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슬러그 포함해서 OPS 수준까지도 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역배 잡혀 있습니다만 네, 하우저가 스스로 자멸하는 볼질을 하지 않는 이상 벌렌더보다 좀 더 잘 버틸 가능성이 높고 불펜 후반 싸움에서도 템파베이가 유리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역배 좀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것도 다저스 승으로 접근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예요. 일단 이 스넬이 못 던지진 않겠죠. 지금 나와 복귀하고 삼진 쇼를 하면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이닝이 길지 않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펜 싸움까지 넘어가는 경기가 돼야 되는데 어제도 그 불펜 싸움에서 결국에 그 한 점 내줬던 에르난데즈였나? 홈런 그 한 방이 그냥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3대1이 되어버리면서 추격이 안 되었던 건데 결국 어제랑 경기 양상은 똑같을 겁니다. 스넬이 잘 던지고 시즈가 털리더라고. 시즈 이미 다저스에게 이번 시즌 공략을 당했거든요. 다저스가 털리더라도 얼마만큼 털릴 거고 얼마만큼 버티냐에 따라서
일단 샌디에고가 불펜 운영에서 비빌만한 점수차라고 했을 때 운영을 한다면은 추가 실점은 거의 있어도 한 점 수준일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점을 다저스가 후반에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이 될 거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샌디에고 2.5 프렌이었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는 샌디에고 2.5 프렌이 될 것이다. 샌디에고가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한 점 정도 주면은 그 점수 차에서 굳어버려서 뭐 2점, 3점, 3점 이상, 3점 차 이상 다저스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라고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2.5 프렌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저는 샌디에고가 그렇게 버티면 다저스가 결국 점수를 많이 내야 되는데 내지는 못할 거고, 딜런 시즈 최근 페이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8.5점 주면은 이거는 언더로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샌디에고의 불펜은 지금 누가 나와도 이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저스의 방망이가 오늘도 꽤나 고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자, 그리고 애틀레틱스 LA 인저스 경기인데, 와, 이거 진짜로 개판이었죠. 어제 네트에 홈런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애틀레틱스가 먼저 3런 홈런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와, 이거는 뒤집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경기 5회까지 양상이었는데, 5회 말 딱 돼가지고 경기가 그냥 터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로 중요했던 게 결국 커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커츠가 진짜로 부진하면서 애틀레틱스의 점수가 좀 굳어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제 커츠가 살아나고, 어제 이제 4번 타자로 나왔었던 토마스, 그 홈런 치는 친구, 처음에 4-3로 홈런 치는 이 토마스라는 친구가 지금 또 이제 애틀레틱스의 이 타선에 또 다른 바람을 불어일으킬 새로운 자원으로서 또 눈을 좀 이렇게 뭐랄까 시야를 좀 넓히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또 새로운 유망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짜로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한 시즌 경기하면서 실제 뭐 오피스 수준을 0.9를 뚫었던 선수였었고, 30홈런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 시즌을 보낸 선수였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중장거리형 타자로 기대를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선을 보면은 랭길리어스, 루커, 커츠, 토마스, 어제 로렌스 버틀러 빠진 거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리데이,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의 뭐 슈네이만의 지금 타선 뭐 보면은 진짜로 막강합니다. 애틀레틱스도 진짜로 무시를 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좌투수 상대로 강한 랭겔리어스, 커츠도 원래라면 좌투상 잘 쳤는데 최근에 못 쳤던 게 오늘 좀 해소가 된다면 앤더슨으로 털릴 거라고 봐야 되고, 문제는 결국 모랄레스겠죠. 이 모랄레스라는 친구의 제구가 오늘도 흔들리게 된다면 조기 강판 당하면서 애틀레틱스도 투수 운영을 좀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볼티모어 상대로 그렇게 볼질하다가 조기 강판 당했었는데, 그렇게 볼질하고 강판 당해서 애틀레틱스가 총력전을 합니다. 총력전을 하면서 그 경기를 굳히면서 3대2로 이겼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애틀레틱스 입장에서도 경기를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워낙 이 모랄레스라는 친구도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99마일 정도까지 나오는 공을 던지는 선수이고, 스위퍼에 대해서 대응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애틀레틱스 초반에 굉장히 고전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구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오늘 10.5점의 기준점도 납득을 할 수밖에 없고, 조기강판 당했을 때 애틀레틱스뿐만 아니라 LA 인저스도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이 애틀레틱스의 홈구장에 성질을 생각을 한다면 장타쇼로 서로 맞불을 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버 양상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다 끝날 것 같죠? 야구 프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승이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